네, 다음 달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고요. 모레부터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거취에 따라 이 야권 단일화 변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네 분의 원내정당 갖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등록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는 직접 그 등록을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근데 선관위 가는 도중에 김미경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리 등록을 시키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잡은 거잖아요. 어떤 취지일까요?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요, 후보 단일화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후보 등록을 한 이 날에 어떤 단일화 내용을 내놓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내놓기가 좀 어렵잖아요. 등록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포기해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하자라는 것. 그래서 방식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여론조사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갈 것 같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다들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국한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요. 과연 윤석열 후보만으로 단일화를 대상을 국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도 단일화 대상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러고 예. 주장하는 게 10분간의 담판을 얘기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안철수 후보에게 백기투항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조건 없는 단일화. 야합 없는 단일화. 이것도 이제 백기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백기투항 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본인의 꿈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럼 과연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제안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오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11시 반에 유튜브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네.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배 교수님의 예측대로 양쪽에 다 열려 있는지는 10분 후에 확인해 보도록 네, 그건 하겠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보도에는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과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 긴급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가 그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뭐 내부적으로 이 단일화권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후보가 본인한테 맡겨달라고 했던 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단판성 단일화 내지는 그 등록 이전의 단일화 이런 얘기가 많이 보도가 좀 덜어 있었는데 예. 아마 뭐 오늘 원래는 직접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김미경 여사가 이제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네. 못하고 연기가 처음엔 됐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죠. 예.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공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다소 넘기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회견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의 단일화의 취지를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판보다는 네. 여론조사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단일화를 하자. 아마 뭐 이런 얘기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과의 단일화는 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쭉 해왔던 이제 정권 교체의 명분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했을 경우는 큰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걸로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단일화 제안이 있을 거고 다만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의 상황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등록이 됐으니까 등록 이후로 치면은 사실은 28일
투표 용지에 이제 인쇄가 되기 전에 과연 단일화의 결과가 나올 건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제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28일까지 지난하게 또 협상이 과정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향후 한 일주일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론은 모르겠네요 이런 거네요.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예상컨대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전망을 좀 더 하자면 이거 전망인데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랬죠. 확실하게. 그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결렬될 경우에는 오히려 데미지가 많다. 그래서 사실상 선긋기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압박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본인의 명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독자 완주의 명분이냐 아니면 나머지 선택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능성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 명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더 나은 정권 교체. 예.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대 양당들이 그동안에 적폐 교들이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정권 교체. 그래서 바꾸면은 정치 혁명 내지는 정치 교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케이. 그럼 나는 여론조사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받는다면은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명분이 주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정치 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을 만났는데 과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과연 제가 또는 우리 앵커님께서 안철수 후보라면은 단판 형식으로 백기통하라라는 윤석열. 아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경선하겠다라는 이재명. 누구하고 단일화 하겠습니까? 따라서 잠시 뒤에 그 발표가 결국 이제 정답이 되겠지만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잠시 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먼저 제안을 한 다음에 안 받아줄 경우에 민주당으로 가는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제안했다가 선택을 하는 그런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압박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열어놓는 그런 식의 단일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조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이 결국에는 판단하셔야 될 텐데 저는 뭐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측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논의를 할 경우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있는 지지율마저도 굉장히 사라끌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뭐 남았으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지금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부인께서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당초에 연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곧 이어서 하냐라는 부분은요. 후보 단일화 일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뭐 본인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독자 완주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후보 단일화 한다면은 세 가지 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보 등록 13, 14 이전에 하는 건데 이제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 건너 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쇄 용지, 투표가 인쇄되는 것이 28일이기 때문에 발표는 27일 날 돼야 됩니다. 그리고 27일 날 발표되려면 여론조사를 한다면 25, 26일 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산하면 오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 후보가 반응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야 되니까 오늘 발표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대선이 2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막판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여권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친문 내지는 전통적인 호남세 여기에 대한 구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진보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받았던 지지도에 비해서 현재 60% 초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저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에서는 좀 전에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냐 예. 이런 것들이 남은 과정 중에 큰 변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차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후보 간의 변별력을 따지기에는 사실은 두 차례 이미 했는데 예.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크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공약들도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 두세 후보의 이제 뭐 네거티브성 검증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와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다가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 호남세의 결집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의 변수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남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단일화를 만약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가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일단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네. 공이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명분이 축적이 되려면 최소한 여론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의 꿈은 결국 대통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맨주먹으로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한 길을 가고 있는데 백기투항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미래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 명분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단판식의 백기투항식의 단일화는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나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면서 정치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누구하고 하는 게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당장 집권한다면은 국무총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각 지분을 반을 가져갈 것이고 또 지방선거 공천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차차기 대권 도전의 꿈을 키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하면은 여소야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요. 굉장히 차차기 대권 주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민주당은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줄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못 주고 결국 줄 수 있는 거는 장관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미래나 당장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실리 이런 것 따지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꼭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전망이다. 예. 따라서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등록하는 날 특별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하면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저는 뭐 배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는 뭐 안철수 식의 정치는 소멸 국면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나면 등록 이전까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최대 자신의 이제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국민적인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나와 있는 지지율 추이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 하나는 이 지점까지는 레이스를 충분히 한다. 다만 여기서의 성적표를 갖고 판단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식 단일화가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12월 중순 이후 1월 중순까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제 침체기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빠져나가는 표를 받아서 15%, 17%까지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좀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저는 뭐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한
명분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상 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진행될 경우 어떤 후보가 더 좋으냐, 이런 선호도, 이런 대부분의 지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다고 가상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사실은 뭐 명분상으로 지표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하게 협상을 들어가고 이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피로감이 쌓여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흔쾌히 두 후보 간에 정권 교체, 그다음에 새 정부의 수립이라는 이런 목표를 통해서 담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지기도, 그다음에 지금 뭐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만 저는 통 큰 서로 간의 담판이 향후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을 때 예. 향후 있을 정부 수립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 11시 반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다른 질문을 좀 미뤄두고 이 부분을 먼저 계속 여쭤봤었는데 조금 그 기자회견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주제 먼저 여쭤보고 제가 이 짧게 부분 해주세요. 얘기를 드린다면 좀 네. 사실관계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여러 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는데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단일화했을 경우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높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추세가 변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우리 박정아 부단장님처럼 단판만을 요구를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받을 명분이 없다, 실리도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조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에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1등 공신은 예. 이준석 대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네. 민주당에도 많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보세요. 51대 49의 초박빙의 그런 결과가 나올 거든요. 예. 그 이유는 진영 대 진열 대결로 싸움을 갈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도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차지하는 것이 뭐 10% 안팎에서 또 뭐 12, 13%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1로 단순 시너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중도층에 굉장히 확장세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1대 49의 싸움에서 결국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는 누가 지느냐? 중도 무당층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은 예. 플러스 중도 무당층의 외연이 대거 확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거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결국 이번 대선의 승패는 안철수 후보가 누구하고 손을 잡느냐,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얻게 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떨까요? 단일화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얻게 되는 거 어떤 게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국민의힘에서 뭐 어느 정도 어느 뭐 의견이 내부적으로는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확실한 대선 승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여러 군 나오는 거는 그냥 진행을 해도 무방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시사저널이 조원 ENC인가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그러니까 45대 40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높은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일부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는 한 2%포인트 정도?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전제는 꼭 필요한 안정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예상치 않은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열어놓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언급이 없었고 야권 단일화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분석이 맞았다고 보고요. 어떤 점일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압박용이다. 네네. 그게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예.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지가 충분히 지금 묻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오늘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네. 단일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단일화를 왜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하나는 구체제 종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정권 교체보다 구체제 종식이 더 상위 개념으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 방식,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하는 단판식, 다르게 표현하면 백기투항식은 안 된다. 네.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정부 구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겠다. 즉 이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면 오케이. 나는 정권 교체보다도 더 상위 개념인 구체제 종식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길을 가겠다라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후보는 제가 분석한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배 교수님의 예측이 맞았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하고 그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그렇게 제안을 됐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아무래- 후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보수석 부단장 입장에서 드릴 무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판단을 하고 지도부가 네. 더불어랑 의원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예. 우선은 안철수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시대의 요구는 구체제 종식과 정권 교체이다. 그리고 다만 정권 교체는 묻지마식이 아닌 더 좋은 정권 교체여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야권 후보가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어느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예.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단일화는 국민경선 방식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서 이제 대강 예상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향후 남은 대선 기간이 단일화, 야권 단일화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저는 이제 단일화라는 블랙홀로 굉장히 많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슈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야권 단일화가 어떤 방식이든지 성사가 된다면 예. 지금 30% 박스권에 gat혀 있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압도적인 정권,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안정적인 대선이라는 게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한 스텝이 이제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때 경선 과정을 비유를 했잖아요. 그때 본인은 좀 어느 정도 양보했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때 단일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예. 그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경쟁력을 따질 건가 아니면은 뭐 선호도를 따질 건가 이런 문항 갖고 합칠 것인가, 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에는 섞어서 뭐 어떻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당 조직 힘이 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셨지만 예. 막판에 이제 뒤집어서 가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결국엔 오세훈 후보로 승리가 됐잖아요. 예. 아마 이번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구 갖고 뭐 이렇게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앞서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런 거 갖고 오래 가서 결국엔 단일화라는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국면으로 가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그리고 아주 깔끔한 그런 단일화가 빨리 있어야지 국민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기자회견의 본질을 보려면요. 우리의 과거의 고정관념, 기성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는 질 것이다. 윤석열 후보하고 하면은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갈 것이다. 네. 또 이재명 후보하고 해도 거기에 결국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메시지는 분명해요.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나로서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욕심 내지는 뭐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 경선 방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쪽 다 열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내가 그러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그쪽이 선택 안 한다면 다른 이재명 후보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단판식, 네. 백기투항식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뭐 조건 없는 야합 없는 그것도 일종의 뭐 완전히 그냥 백기투항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단장님 얘기한 대로 본인도 여기 결국 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철수 후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2차 TV 토론. 네. 2차 TV 토론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만 안철수 후보가 25번이나 질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주적 개념이었거든요. 따라서 예. 결국은 단일화 방식을 누가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누가 안철수 방식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는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언급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듣고 판단은 내리기 어려우실 거라는 건 아는데 과연 그럼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답변할 차례다라고 언급까지 했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될 거로 저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진정성 있게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지도부들도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아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대선 승리, 안정적인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답을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단일화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 짚어주시죠. 그건 제가 뭐 계속해서 드린 얘기인데요. 네, 열어놓은 안철수 겁니까? 후보의 제안을 받으면 예. 일단 국민의힘의 우선권이 있는 거는 분명히 강조를 그거는 했잖아요. 다 들었으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아니 그거는 이제 단일화될 것인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의 문제니까 예.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안 났는데 제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은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